닭갈비집. 오늘은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내가 정말 고마워서 사는 거니까. 저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맞아. 네 덕분에 분위기 정말 좋고 불편한 것도 없었잖아. 언니랑 오빠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라서 우리 집에도 자주 왔잖아요. 근데 저번에 올 땐 그렇게 달랐어요? 친구일 때랑 남자친구로 갔을 때도 차이가 컸는데, 이번엔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으러 간 거니까 완전히 달랐지.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랑 잘하는 사이여도 긴장되더라고. 진짜 우리 집 가기로 날짜 정한 뒤부터 어찌나 정신사납게 굴었는지 몰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날 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선물 고민하느라 또 시간 꽤 걸리고 심지어 바디워시랑 샴푸, 향수까지 나한테 확인받았다니까? 그걸 왜 얘기해, 창피하게. 진짜 긴장을 엄청나게 했네요. 나도 오빠랑 참 오래 본 사이인데 항상 여유 있는 모습만 봤거든요. 사실 나도 처음 봤어. 뭐래도 차분한 사람인데 진짜 놀랐다니까? 만약에 말 좀 잘못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실망하신다고 생각해봐. 그럼 진짜 최악엔 결혼하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봤는데 뭘.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니 내가 걱정이 되네. 넌 우리 집 자주 왔어도 난 거의 간 적 없잖아. 항상 어머니, 아버님 바쁘셔서 집에 갔다 해도 안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게. 언니는 오빠랑 상황이 다르네. 이젠 내가 긴장해야 할 차례인가 봐. 난 네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진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네 성격에 실수할 리가 있겠어? 안 그래도 어른 깍듯하게 모시는데 결혼 허락받으러 가면 더 신중하겠지. 언니가 신중하다고요? 그지? 뭐든지 나보다 오래 고민하고 결정하는 편이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생각하고 정리한 뒤에 말하니까? 와, 언니, 진짜 가족들한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뭐가? 아니, 언니는 항상 무슨 일 생기면 급발진하는 게 대부분이라 가족이 뜯어말려야 됐고, 거기다 나랑 싸울 땐 별별 말을 다 하면서, 야, 남자친구한텐 전혀 달랐잖아? 정말로? 나한테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가족이야 믿는 구석도 있고 편하니까 좀 마음이 풀어지잖아. 그럼 난 불편해? 막 숨겨? 그런 의미 아니거든. 농담이야. 솔직히 남자친구랑 가족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도 오빠한테 하는 거 반에 반만 좀 상냥하게 대하면 안 돼? 남자친구한테 하듯이 너 대하면 소름 끼친다고 그만하라 그럴걸? 괜찮겠어?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상상하니까 좀 싫긴 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가끔 내가 건방지게 구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지. 어른들 참 이상해. 자식이 막대하는 걸 좀 즐기는 것 같아. 장난인 거 아니까 그러지. 내 여동생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진짜 싫어할걸? 그래요? 평소엔 착하다가 툭툭 내뱉으니까 재밌어하는 거지. 원래 쌀쌀 맞은 성격에 평상시에도 이쁘게 말 안 하는 애가 장난이랍시고 건방지게 굴면 장난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음, 내가 여동생에 관한 거의 얘기 안 했잖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로한테 거의 참견을 안 해. 집에 같이 있어도 길게 대화하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 집하고 다르긴 하네요. 언니랑 전 한 번 얘기하면 멈추질 않아서 엄마가 시끄럽다고 할 정도거든요. 인사 가는 날 어머님, 아버님, 여동생 다 있을 거라고 했지? 음, 의외로 동생이 시간을 내더라고? 난 당연히 관심 없어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걱정되네. 얘기 들어보면 너랑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짐작이 안 돼. 뭐 어차피 우리 부모님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여동생이야 같이 밥 먹는 거지. 너랑 대화도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다행이고. 근데 남매인데 안 닮은 건 신기하다. 근데 이제 곧 결혼할 거면서 아직도 호칭이 너야? 연애할 때 애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슬슬 제대로 불러야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맞아. 너무 어색하고 오히려 거리감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최대한 여보 당신 하고 있긴 해. 그리고 호칭 정리하면 수아 너한테 내가 처제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알지? 잠깐.
진짜 너무 이상하고 좀 그런데요. 그렇다니까? 이게 실제로 듣는 건 느낌이 다르긴 하다. 그래서 조금씩 적응하면서 바꾸는 중이야. 결국 너도 처제가 돼야 되지만 말이야. 아, 진짜 이상해. 오빤 그냥 언니 남자친구였는데 형부라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만만찮을 정도로 낯서네.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든 바꾸긴 하겠지만 당장 싹 바꾸긴 좀 그렇다. 오빠 말대로 거리감 느껴지긴 하네요. 그냥 재준 오빠라 생각하면 편한 느낌인데 형부라고 하니까 되게 조심해서 대해야 될 것 같고.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낯선 것들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 가면 오히려 지금 호칭이 이상해질걸? 음,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열흘 후. 어서 오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잘 지냈니? 네, 정말 잘 지냈어요. 거의 반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사는 게 바빠서 시간을 잘 못 냈어. 앞으로는 그래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야지. 시부모님이랑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냥 지금처럼 해. 넌 어떻게 처음으로 입 열고 한다는 게 그런 소리냐? 너가 뭘? 사실을 말해준 것뿐인데. 저희는 거의 만난 적이 없죠? 잘 부탁드려요, 아가씨. 오빠랑 결혼한다고 저한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빠랑 안 친하기도 하고. 아이, 그래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잘 지내면 좋지 않니? 뭐, 노력은 해볼게. 딸이 좀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서 말이다. 나쁜 의도는 없으니 오해하지 말렴. 네, 괜찮아요.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너도 그래라 좀. 알았다고. 자주는 못 봤지만 아들이 말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봐서 그런지 뭔가 특별히 물어봐야 되는 게 없는 것 같구나. 그건 나도 그래.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참견할 건 없잖아. 그래도 기본적인 건 물어봐야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산이나 가족에 대해서도 알면 좋잖아. 결혼 준비는 우리가 이미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린다고 했거든. 부모님들도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하라고 하셨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엄마 아빠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희 부모님도 정말로 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셔서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부모님이랑 여동생 한 명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아, 여동생이 있어요? 네, 아가씨랑 나이가 같아요. 미리 말하는데, 엄마, 아빠, 나한테 뭐 친해지라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한테 그런 거 기대도 안 했다.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서 안 싸우면 다행이지. 누가 들으면 내가 이유도 없이 남한테 시비 걸고 다니는 줄 알겠네. 미안한데 지금도 그렇게 들려. 원래 이런 걸 뭐 어떡해. 딱히 기분 안 좋고 세언니 싫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냐고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요. 거 계속 그럴 거면 차라리 방 들어가 있으렴. 쫓아내는 거야 지금? 아이 네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불편한 거 전혀 없는데.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나도 뭐 아는 건 있어야지. 그럼 좀만 친절하게 말하면 안 되겠니? 아, 알았어. 그냥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대화 나눠. 미안해. 딱히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퉁명스러운 거야. 진짜 난 괜찮다니까. 낯선 사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그나마 며느리가 사근사근한 성격이라 다행인 것 같아. 그렇지. 은하는 처음부터 착하고 살가운 티가 났잖아. 제가 딱히 해드린 건 없는 것 같아서요. 너 지금 처제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네.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부모님이나 나나 좀 어색하면 숨막혀서 싫어하는데 먼저 분위기 풀어내는 건 못하거든. 살가운 성격이란 게 참 대단한 거지. 아, 감사합니다. 대준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은하랑 잘 지냈으니까 우리는 솔직히 걱정이 별로 없어.
결혼식 잘하고 둘이 잘 살면 돼. 네, 열심히 할게요. 재준이하고 싸우거나 하면 그냥 우리한테 이르렴. 아무래도 은하보다는 아들이 잘못했을 확률이 높지? 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싸운 적도 없는데 좀 서운하네.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늘 노력하고 감사해야지.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도 남편하고 항상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솔직히 너희 결혼한다고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아. 어차피 여태까지도 잘 지내서 그런지 불안함 같은 게 없어. 사실 나도 그래. 믿어줘서 고마워. 아무튼 걱정할 일 없도록 잘 살게. 그게 효도니까 우리한테 뭐 해줄 생각하지 말고 아내한테 항상 잘해. 진짜 그럴게. 3년 후. 어때? 오늘 예쁜 것 같아? 당신이야 항상 이쁘지. 그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말이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 제대로 대답 안 하면 운전 안 하는 손 물어버릴 거야. 당신이 무슨 강아지야? 말로 이기기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진짜 내가 당신 덕분에 맨날 웃는다니까.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뻐. 드레스랑 안 겹치면서도 마냥 어두운 색 옷이 아니라 괜찮고. 화장이랑 머리도 이쁘게 잘 됐네. 다행이다. 진짜 옷 고를 때 딱 그 점이 힘들었거든. 너무 화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계속 근처에 있을 텐데 칙칙한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보면 남자는 편해. 그냥 적당히 정장 입으면 되니까. 나도 친구들 하객으로 갈 땐 거의 비슷하게 입어. 이번에만 신경 써서 준비했지. 난 매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원피스 2벌이랑 셔츠 3벌, 슬랙스 2벌 돌려가면서 입는데 진짜로? 한 번도 비슷한 옷 입었다는 생각을 못했어.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 액세서리나 가방을 뭘 고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 그래도 오늘이 제일 예쁜 건 확실해.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대답이니까 나중에 물고 싶을 때 한번 참아줄게. 다시 말하는데 내 아는 강아지가 아니라니까. 2시간 후. 또 온단 말도 없었잖아. 그래도 차제 결혼식인데 안 올 순 없잖아. 그건 그렇다 치고 다들 너랑 같이 온 사람들이야? 겸사겸사 동창들 모였지. 처제 결혼식인데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여러 명이 오면 어떡해. 결혼식 축하하러 온 건데 뭐 문제라도 되는 거 있어? 와준 건 정말로 감사하죠. 근데 식장 예약할 때 식사도 어느 정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인원이 올 예정이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몰랐네요. 제 결혼식 때 참고할게요. 아니, 일단 사과를 해야지. 처제 오면 미안하다고만 해. 좋은 마음으로 축하하러 왔다니까 왜 자꾸 뭐라고 하지? 마음은 마음이고 지금 네가 실수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 내 친구들 앞에서 꼭 그래야겠어? 내가 오빠랑 새언니도 잘 살고 차대도 이번에 결혼 상대 잘 만났다니까 다들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야. 내가 볼 땐 그냥 동창 모임 여기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솔직히 이 테이블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 주러 온 거 맞아. 무슨 대화도 못하게 해? 대화도 적당히 크게 해야지. 다른 테이블에서 다 이쪽 쳐다보는 건 알고 있어? 진짜 잔칫날에 빡빡하게도 군다. 그리고 당사자랑 당사자 언닌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오빠가 난리야? 원래 결혼했으면 각자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법이거든. 넌 내 동생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뭘 해결하고 말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 자꾸 없는 잘못 만들어서 트집 잡지 마. 지금 네 행동이 명백히 민폐라고 내가 딱 집어서 말해야 알아듣겠니?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결혼하더니 이제 동생은 알 바 아니고 새언니 가족만 중요해? 가족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거 그냥 나한테 시비 거는 거잖아.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네 잘못을 알려주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잠시 후. 수아야,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 왔어? 남편 친구들 테이블에 인사하고 살짝 빠져나온 거야. 처제, 일단 결혼 정말 축하해요. 나도 정말 축하해요. 감사해요.
아가씨는 저한테 연락이 전혀 없고 형부도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줄 몰랐네요. 부모님이 꼭 가야 한다고 며칠 전부터 난리였거든요. 결혼식 소식 듣기 전에 오늘 동창 모임 약속이 먼저 잡혔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만 말하고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곳으로 오신 건가요? 모임이 더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부탁하는 걸 거절하는 것도 좀 그래서요. 대략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요. 너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해. 이거 네가 잘못한 거 맞아. 제가 지금 오빠가 계속 저래서 좀 짜증이 난 상태거든요. 네가 그런 말 한대요? 아니, 결혼식 하객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남들은 하객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도 쓰고 그런다던데 오히려 처제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 괜찮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고마워해야 되지 않냐고요? 저랑 남편이 워낙 하객 초대를 많이 해서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네요. 그럼 별 차이 없으니 우리 왔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봐. 그냥 오빠가 유난 떠는 거라니까? 하객 부족할 것 같아서 데려왔다고 했다가 별 차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네 결혼식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우리 부부가 정식으로 사과하러 갈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런 일 만들어서 미안해. 뭐 언니가 벌인 일도 아닌데 왜 사과해? 진짜로 하객이 워낙 많아서 아가씨가 사람 데려온 줄도 몰랐는걸? 그냥 여기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만 하러 온 것뿐이야. 좋은 날인데 좀 크게 대화도 하고 웃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이 테이블만 알아듣는 얘기를 다들 피해 있고 있어서요. 오신 건 괜찮지만 그래도 저랑 남편 하객들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머리 아프게 사네. 알았어요. 그냥 좀만 더 있다가 갈게요. 그럼 될까요? 목소리만 낮추시면 오래 계셔도 괜찮아요. 친구들 만나서 조용히 대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어차피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빠져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아, 나중에 나랑 따로 보자. 2주 후. 어서오세요. 응? 뭐야?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일단 이거 받아, 처제. 뭔데 이렇게 무거워요? 처제가 제일 좋아하던 정육식당에서 파는 소고기 세트. 사이즈 보니까 거기서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격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받아. 이건 또 뭐길래 이렇게 커? 너 대학교 때 맛있다고 자주 가던 제과점 빵 세트. 이것도 가격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그보다 거기까지 직접 다녀온 거야? 아까운 것도 아니잖아. 이걸로 사과가 된다고 생각진 않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담았어.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너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 이렇게 준비하게 됐네. 일단 좀 앉아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왜 현관에서 그러고 서 있어. 형보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고요. 진짜 우리가 너무 미안해. 일단 언닌 잘못한 거 없어. 그래, 내가 사과하는 게 맞지. 동생 단속도 못해서 정말 미안해, 처제. 엄밀히 따지자면 형부 잘못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사과든 뭐든 선물 이렇게 비싼 거 사오지 마요. 내가 정말 소박한 사람이라 이런 거 부담스럽고 미안하거든요. 우린 일부러 비싼 거 고른 게 아니고 그냥 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지. 나 아직 아이도 없고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먹으란 거야? 좋아하는 거 사주는 건 진짜 고마워. 내 생각 많이 했단 거니까. 근데 크기는 좀 줄여. 그럼 자꾸 비싼 건 괜찮은 건가? 가격을 말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다 들리거든요. 아까 말했죠. 부담스럽고 미안하다고. 알았어. 에이, 진짜 불리할 때만 애교 부리고. 뭐, 아가씨 덕분에 몇 년 만에 언니 애교 보긴 하네. 애교가 드문 편이었어, 당신? 형부한테 당연히 잘하겠죠. 아무튼 처음엔 그냥 결혼식 중에 일어난 작은 사건 수준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언니랑 형부가 아는 선에선 말이죠.
그래도 굳이 하셔야겠다니까 사과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셔도 돼요. 아가씨 간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가씨 간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발견한 기준으로 하면 뭐가 좀 있었지. 무슨 소리야, 그게? 일단 두 사람 다 들어도 또 사과하거나 뭐 가져오지 마요. 약속해요. 알았어. 약속할게. 얼른 얘기해줘. 아가씨 외에 20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축의금을 안 내셨더라고요. 뭐라고? 진짜 내가 미치겠네. 야, 그냥 지들 동창회 하려고 온 거야? 야, 그래도 결혼식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데, 이건, 사과 절대로 안 받을 거야. 당사자 외엔 잘못한 사람 없으니까. 그럼 내가 동생한테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런다고 사과할 성격 아닌 것 같던데요. 상견례 때도 그렇고 결혼식 때도 그렇고 딱 보니까 알겠던데. 뭐, 그렇긴 해. 일단 이 일은 그냥 묻어놓고 지내요. 화낸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네가 그러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되지. 알겠어. 선물 주신 건 감사하게 먹을게요. 좋아하던 거 주고 싶었던 마음은 정말로 고맙거든요. 아가씨가 버린 일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돌려주든가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요. 고마워, 정말로. 저야말로요. 10개월 후. 과일이 영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러게. 아주 싱싱한 건 없는 것 같다.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과일을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냉장고에 없음 허전하단 말이지.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잖아. 엄마가 맨날 비타민 챙기라고 잔소리하는 거 들었더니 과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하긴, 우리 엄마도 항상 나 피곤해서 아프면 비타민 안 먹어서 그런다고 뭐라 했지. 엄마들은 어디서 단체로 같은 상식을 배워오는 걸까? 그거 다 아침 방송이 문제야. 건강 챙기려면 뭘 먹으란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상한 식재료가 유행하기도 하고. 클로렐라 밥 같은 거? 맞아. 그것도 유행한 적 있지. 난 건강 챙기겠다고 맛을 아예 포기하진 못할 것 같아. 그냥 적당히 맛있는 거 먹고 적당히 좋은 거 챙겨 먹고 할래. 다행이네. 나랑 같은 맘이어서. 아, 맞다. 왜? 내가 내일 처제 보고 만나자고 했거든? 당신은 집이 좋아? 아님 밖에서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실까? 내 동생이랑 약속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잡았다고? 둘이 해야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응? 나도 같이 만나자는 얘기 아니었어? 같이 만나는 건 맞는데 처제하고 상의할 게 있어서. 뭔데? 글쎄, 뭘까? 불길하게 왜 그래? 당신 표정 아주 수상하거든? 일단 고르기나 해. 외식이 좋아? 집이 좋아? 왠지 모르게 피곤해질 것 같은데. 차라리 밖에서 먹자. 응, 역시 당신은 감이 좋다니까. 다음 날. 덕분에 점심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부가 진짜 맛집은 잘한다니까. 여기 카페도 당근 케이크 맛있다 하더라고. 당신이랑 처제 둘 다 좋아하잖아. 당신은 싫어하잖아. 난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초콜릿 종류도 진하고 맛있다더라고. 한 입 주기? 당연하지. 근데 당근 케이크 뭐가 좋은 거야? 난 케이크에 채소가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어색하던데. 정확히는 당근 맛으로 먹진 않아요. 당근 케이크인데 크림치즈랑 시나몬 향 나는 시트가 맛있어서 먹지? 당근 맛 안 나? 딱히 당근 맛을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입이 예민하면 당근 특유의 단맛이랑 냄새는 다 느껴질걸? 난 당근은 그냥 생으로 먹을게. 케이크는 둘이 먹어. 그럴게. 이럴 때가 아니지. 그래서 둘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까먹고 있었네. 그러게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둘이 나몰래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는지 드디어 알려주는 거야? 일단, 언니가 약속을 먼저 해줘야 해. 뭐든지 절대 안 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암튼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금지야. 야, 무섭게 왜 그러냐? 암튼 약속해. 안 하면 말 안 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뭔지 몰라도 말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맞아. 당신 2개월 뒤에 내 동생 결혼식 올리는 건 알지? 그걸 어떻게 몰라? 그래도 당신 동생인데. 결혼식을 한다잖아. 효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뭐를? 아, 잠깐만.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래? 그거 왜 뭐가 있겠어? 아니, 그때 분명히 묻어주고 그냥 지내자며. 묻어두고 지내자고 그랬지.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한다고는 안 했어. 기회가 생긴다면 돌려준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똑같이 할 거란 말이야? 아, 그걸 왜 똑같이 해? 아유, 깜짝아. 그런다는 줄 알고 놀라잖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원래 돌려줄 땐 A로 주는 게 예의야. 야, 미쳤어? 안 미쳤는데? 일단 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결혼식은 당사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 자리잖아. 그럼 아가씨가 그 난리 칠 때 우리 부모님이랑 내 지인들은 거기 없었어? 그건 그렇지. 네 말이 맞지. 괜찮다고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 언니랑 형부야. 아가씨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너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일단 당신은 괜찮겠어? 사실 이거 형부가 먼저 제안했어. 뭐라고? 사고는 다 쳐놓고 내가 말하면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처제한테 사과도 안 하고 결국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난 걱정돼서 그래. 시부모님이랑 다른 손님들이 결국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내 동생이 우선이 아니란 얘긴 아니야. 그 정도는 알아. 아가씨 하나 때문에 시댁 어른 날벼락 맞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 난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동생 성격 못된 거 사실이고 그날 사고 친 거 우리 부모님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처제한테 뭐라고 하겠어. 일단 약속했으니까 말리진 않을게. 아가씨 친오빠인 남편이 괜찮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 김에 성질머리 고쳐서 언니한테 좀 착하게 대해주면 좋고. 그건 힘들지 않을까? 평생을 저러고 사느라. 당신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얘가 평소엔 순한데 한번 작정하면 장난 아니야. 앞에서 대놓고 욕하지 말아줄래? 암튼 끝까지 잘 고민하고서 일 저질러. 그리고 언니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그냥 나 하는 거 내버려두기만 하면 돼.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약속할게. 고마워, 언니. 2개월 후. 언니하고 형부하고 대화하려고 잠깐 테이블 빠져나왔어. 곧 돌아갈 거고. 미안한데 저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네 지인들이야? 그치? 고등학교 동창이랑 대학 동기들? 어쩌다 보니 동아리 후배들도 왔네. 동아리 후배면 얼마나 후배? 지금 대학 다니는 애들? 아, 나이 차이가 얼만데 너랑 알고 지내는 거야? 딱히 알고 지내는 건 아니고 내가 궁금해서 따라 나온 거래. 기독교 대학교 민속학 동아리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아, 그거? 나도 그땐 네가 미친 줄 알았다. 기독교 대학에서도 민속학 다루잖아.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닌데. 보통은 기독교랑 연관된 민속학이잖아. 얘가 연구한 건 완전히 한국 토속 신앙이라. 그 가끔 보면 처제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가끔이 아니고 항상 안 평범해, 쟤는. 당신이 아직도 모를 뿐이지. 언니라고 그렇게 무난한 성격은 아니거든. 너보단 나을걸? 뭐 일단 그건 나중에 겨루기로 하고. 저기 아가씨 오네. 남편도 데리고 오는데? 괜찮겠어? 누가 옆에 있든지 내가 화난 사람은 한 명이니 상관없죠. 야, 그래도 친구들 테이블에 있을 때 아니라 다행이다. 그건 동감해. 잠시 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진짜? 일단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신부 대기실 가려다 바로 그냥 이쪽으로 왔으니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일마다 인사 돌리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여기서 시간 낭비하다 신혼여행 비행기 놓치면 어쩌려고. 얼른 가봐요. 별로 나눌 얘기도 없고. 저는 아주 할 얘기가 많아서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전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말장난할 생각 없어요. 나도 장난 같은 거 아가씨한테 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대체 남이 결혼식장 이게 무슨 행패예요? 행패라니. 그냥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왔죠. 손님 많은 게 보기도 좋고.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저번에 아가씨 20명 데려와서 티도 별로 안 났잖아요. 그러니 난 좀 더 노력했죠. 들어오기 전에 인원 체크해보니 36명이던데.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이러고 싶어요. 아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아가씨가 날 생각해서 손님 데려왔듯이 나도 똑같이 데려온 거잖아요. 이 식장 사이즈에 저 정도 인원이면 민폐란 생각 안 해요? 아, 난 당연히 식장 크기가 비슷할 줄 알았죠. 저번에 20명이나 데려온 걸 보니 초대할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정도로 작을 줄 몰랐네.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뭐가요? 식장이 생각보다 작은 거요? 아니면 하객이 별로 없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 그렇다면 나도 물어볼게요. 그럼 내 결혼식 때 동창들 데려와서 행패 부렸어요? 왜? 이유가 뭔진 궁금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약속 겹친 김에 하객 수 채워준 것뿐이라고. 난 부탁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호의로 한 일을 이렇게 갚아요? 나도 호의로 똑같이 돌려준 건데 왜 갚는다는 비연을 써요? 누가 들으면 아가씨가 일부러 나 엿먹으라고 친구 데려온 줄 알겠네? 무슨? 남편 옆에 있는데 계속 얘기해도 되겠어요? 그 친구들이랑 아가씨들 모두 축의금 1원도 안 낸 얘기라거나? 지금 다 얘기해놓고서 뭘 물어봐도 되냐고 해?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으니 축의금 안 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남편한테도 당당해야죠. 아니, 이것도 나 엿먹으라고 안 내고 간 건가?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부터 대답해야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 유치하게 뭔 짓이래? 아가씨가 먼저 행패 부렸잖아요. 설명해야 내가 이해하든 화를 내든 아님 여길 다 엎어버리든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긴 제 결혼식장이라고요. 그걸 여기 있는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지간하면 질문에 대답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언니랑 다르게 인내심이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개소리도 오래 듣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난 아가씨랑 다르게 혼성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 없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이러지 마세요.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가기만 해주세요. 싫은데? 질문에 대답을 안 하네. 마지막 기회예요. 내 식장에서 왜 행패 부렸냐고. 그냥 오빠랑 결혼한 새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요. 뭐 큰일 벌이고 싶던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 보는 날이라 뷔페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일단 우리 언니가 마음에 안 들면 언니한테 화풀이해요. 내가 동생이라 더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집어치우고 두 번째로 그렇게 멍청하게 살 거면 최소한 남들한테 그딴 태도로 살지 말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요. 알았어요. 다 알았으니까 다 알았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알 것 같으니 그냥 기다려 볼게요. 저보고 뭘 하라고요? 질문에 다 대답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실수든 의도든 잘못했을 때 뭘 할까요? 어, 아,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됐어요? 진정성이 별로 없네. 별로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더 이상 얘기하기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만둘게요. 네? 가시는 거죠? 아, 맞다.
똑같은 인간 되면 안 되지? 이거! 그냥 봉투인데 뭘 놀라요? 받아요. 난 파렴치한은 아니라서. 이게 뭔데요? 친구들 36명, 그리고 나까지 37명. 그 몫의 축의금이에요. 많이는 아니고 10만 원씩 계산해서 370만 원이니까 받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가씨는 행패 부리는 거라 돈 안 줘도 양심이 안 찔렸겠죠? 하지만 난 진짜로 하객수 늘려줄 생각도 있어서 데려온 거라 축의금은 당연히 낼 생각이었어요. 진짜 그냥 가시라고요. 이런 돈 바란 적 없어요, 전. 그래도 내 친구들이 교양이 있어서 지금 무척 조용한 편인데. 아가씨 친구들처럼 맘 놓고 놀아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돈 받을래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받을 테니까 제발 가주세요. 참고로 진정성 없는 사과라 행패 부린 걸 용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 나눠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사과해도 별로라서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을 벌이든 대화로 해결하든 해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요. 2주 후. 내가 저번에 분명히 언니랑 형부한테 말했는데요. 나한테 뭔가 사주고 싶으면 최소한 크기라도 줄이라고. 우린 네 말 어긴 적 없어. 일단 바꾸 생각해. 제주산 애플망고.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것도 있고. 아니, 이건 또 뭔 소고기 세트예요. 저번보다 더 크네. 마지막으로 이거랑 이거. 이건 관광지 기념품 같긴 한데. 뭐야? 호텔 케이크는 또 왜 있어? 일단 우리가 산 거 아니야.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 진주가 저자한테 전해달라고 한 거야. 네?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과하는 게 서툴러서 괜히 더 화나게 할 것 같다고. 관광지 기념품 빼곤 자기가 다 직접 발로 뛰어서 구한 거래.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성의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물건에서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뭐 서툴단 말이 진심일지도 모르지. 받아들이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참, 이렇게 나올 거면서 심술은 도대체 왜 부렸는지 모르겠네. 우리 가족 탓도 있는 것 같아서 처제한테 미안해. 우린 진주가 심술을 부리고 성질 더럽게 굴 때 그냥 놔뒀거든. 상대하기 귀찮아서. 아무나 안 말리니까 저 지경이 된 거지.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처제한테 제대로 혼난 덕분에 나름대로 정신이 좀 들었나 봐. 신혼여행 가서 가족들한테, 그리고 아내한테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좀 쓸데없는 변명이 많긴 했는데 결국엔 미안하단 얘기더라. 딱히 감싸주는 건 아니지만 진주한테는 나름대로 큰 발전이지.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말이야. 우리 집에도 뭐 이것저것 주고 갔어. 어떻게 보면 너한테 사과하기 전에 우리한테 연습한 거 같기도 해. 아니, 뭘 했길래 그렇게 성격이 잘한 거래? 미안한데 그런 아가씨 자근자근 밟는 네 성격도 좋진 않다. 내가 볼 때 아가씨는 그냥 철없는 애라면 넌 다 알고서 사람한테 달려드는 거잖아. 왜 그렇게 말해? 형부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선 뭘 그러고 있어? 네 성격 그날 다 들킨 거야. 그러면 그 김에 형부도 좀 편하게 대하지 마. 그래, 그렇게. 안 그래도 결혼하고 호칭 바뀌면서 좀 멀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편하게 지내면 나도 좋지. 알았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형부는 별로 안 놀란 것 같은데. 네 언니랑 결혼한 사람이다? 아, 그러네.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당신 앞에서 뭐 어쨌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문제 아닐까? 아, 어. 딱히 화낸 건 아니야. 알지? 알지? 화내면 이 수준 아닌 거. 아, 진짜. 그래서 저제는 앞으로 진주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양심 없이 사과 무조건 받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편하게 말해. 음, 일단 난 직접 받는 게 아니면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류? 어,
큰일 났네. 왜요? 아까 그거 가볍게 한 말 아니야. 진주가 처제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대신 사과 전해달란 것도 있어. 용기가 있었으면 가족이나 아내한테 한 것처럼 메시지라도 보냈지. 난감하네. 한쪽은 무섭다고 못 보겠다고 하고, 한쪽은 대면사고 아닌 무효라 그러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어떤 거? 전 의견 바꿀 생각은 없으니까 용기 날 때까지 보류하고 기다려줄게요. 그럼 언젠간 해결되겠죠. 진짜 너 대단하다. 뭐가? 진주가 인성 제대로 바꿔줄 사람 만났네. 뭐,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 고마워, 처제. 감사 인사는 딱히 거절 안 하니까 받을게요. 받아주니까 정말 고맙네. 암튼 내 동생 때문에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나도 노력할게. 최소한 너한텐 이런 일 없도록? 아니지. 언니랑 형부한테도 잘하라고 해. 알았어. 이번 일 나도 정말로 고맙다. 뭐, 당분간은 악역할게. 나름대로 재미는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아가씨는 항상 짜증이 나 있고 남에게 신경질을 냈어요. 그 성격은 가족, 친구를 가리지 않았고요. 아가씨는 뭔가 제가 말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 동생이 결혼하니까 난장판으로 만들어 화풀이한 거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씨는 그냥 철없는 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평소엔 온화하지만 자신에게 피해 입힌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사연 속 이야기가 끝나고 3개월 후 카페에 넷이 모였고 아가씨는 정식으로 제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동생은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알았다고 이제 괜찮다고 했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가씨가 울더라고요. 마음고생 제대로 했나 봐요. 여전히 좀 쌀쌀맞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 조심해서 말하려고 노력하는 아가씨 덕분에 요즘은 꽤 편합니다. 남편이 아가씨 성격 고쳐줘서 정말 고맙다고 저랑 제 동생에게 잘하는 건 덤이고요. 암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